2023년 9월 안산 스마트허브의 한 성실한 직장인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2000년에 준공된 현대단지 아파트 84타입 고층이 4억 8,8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을 본 순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조급함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도시경제의 심장인 거대한 산업단지를 믿었고 자신의 성실한 삶이 이 정도 투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믿음을 비웃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불과 4개월 뒤인 2024년 1월 그가 희망을 걸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저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억 8천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실거래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과 미래를 걸고 매입했던 자산의 가치가 단 120일 만에 2억 원 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42.6%에 달합니다. 한 가장의 꿈을 앗아간 이 끔찍한 추락은 과연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향후 발표될 수 있는 강력한 금융규제가 제조업 기반 도시 경제와 충돌할 때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의 예고편이었을까요? 경기도 전체가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반등하는 전형적인 회복기 초입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안산시는 거래량은 안정적인데 가격만 가파르게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시장의 회복 에너지가 소수의 매물에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투자자에게는 큰 기회와 동시에 추격 매수의 리스크가 공존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 경제라는 튼튼한 배후 수요 위에 GTX와 대규모 재건축이라는 강력한 미래 가치가 더해지며 시장의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강력한 금융규제는 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산시 내부에서도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들과 반대로 가격 조정의 우려가 나타나는 단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그룹을 살펴보면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산시장의 회복 에너지는 특정 호재를 품은 단지에 집중되며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GTXC와 같은 교통혁명,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지가 바로 상록구의 보노 아파트입니다. 1992년 준공되어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긴 1,000세대의 이 단지는 2030 안산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잠재적 투자 수요에 집중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42.5타입은 2024년 9월 9천만 원이라는 바닥을 다진 후 불과 4개월 만인 2025년 1월 1억 5,250만 원, 10층에 거래되며 69.4%라는 경이로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미래가치에 대한 베팅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낡은 아파트의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에 들어설 새 아파트의 가치를 보고 과감히 진입한 것입니다. 보노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급등했다면 그랑시티자이 2차는 이미 완성된 신축 프리미엄과 압도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시장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며 저점 대비 각각 35%, 17% 이상 반등했습니다. 이처럼 안산의 상승 그룹은 재건축이라는 미래 가치와 신축이라는 현재 가치가 양날개가 되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뚜렷한 상승 동력이 없는 단지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가격 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같은 강력한 금융 규제가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자 실거주 매력이나 개발 호재가 부족한 단지들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을 가장 명확하게 대표하는 사례는 2004년에 준공된 단원구 두산 이브입니다. 이 단지는 특별한 개발 호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거시 경제와 금융 규제의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연간 거래량이 25건에서 10건으로 60%나 급감한 것은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가 완전히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사라지자 가격은 버틸 힘을 잃었습니다.
84타입이 2025년 1월 6억 5,500만 원, 21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불과 석 달 뒤 3억 6천만 원, 4층까지 추락하며 45%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로열층과 저층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급격한 가격 조정은 유동성이라는 파도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산 이브의 사례는 결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2,000세대가 넘는 호수공원, 대림일차와 호수마을 풍림 같은 대단지들마저 최고가 대비 40.8%에서 42.6% 하락하며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기대감이라는 안전판이 없는 구축 아파트들이 현재의 금융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처럼 일부 단지는 급등하고 다른 단지는 조정받는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안산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는 핵심 미래 가치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산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두 개의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와 1기 계획도시 전면 재건축입니다. 첫 번째 심장인 GTX-C 노선 연장은 안산을 서울의 변방에서 강남 업무지구와 30분 내로 직결되는 핵심 의성도시로 격상시키는 교통혁명입니다. 신안산선이 여의도를 겨냥한다면 GTX-C는 강남을 직접 관통함으로써 안산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게임 체인저입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이미 착공시까지 마쳤다는 점은 이 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GTX 상록수역 인근 단지들은 미래의 교통 편의성이 현재 가격에 선반영되며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인 전면 재건축 사업은 도시의 하드웨어를 통째로 바꾸는 주거환경의 혁명입니다. 203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신세계 구역에서 추진되는 이 거대한 계획은 노후화된 저층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최신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앞서 분석한 보노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바로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GTX나 재건축 같은 장기 호재는 당장 현금 흐름이 급한 투자자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로 갭 투자가 어려워진 지금 높은 전세가율은 투자 수요가 아닌 탄탄한 실수요가 매매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한 갭 투자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의 기회와 치명적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관점에서 현재 안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지는 바로 1992년에 준공된 2040세대의 단원구 공작한양입니다. 이 단지는 소액 투자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50타입 기준, 평균 매매가 약 1억 7,950만 원에 평균 전세가는 1억 5,361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가율이 무려 85.6%에 육박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약 2,6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2040세대 대단지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높은 전세가율은 산업단지 배후에 탄탄한 임차 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매매 가격에 강력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순수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역전세라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안산 경제의 근간인 스마트허브의 경기가 둔화되어 전세 수요가 15%만 감소해도 전세가는 약 2,300만 원 하락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공작한양에 대한 투자는 안산 제조업 경기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작한양 외에도 단원구 그린빌 18 등 다수 단지가 70%에서 80%대의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며 소액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는 전입 의무와 역전세 리스크라는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실수요의 방증인 동시에 지역 경제 변동에 취약한 구조적 리스크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는 어떤 원칙을 나침반 삼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안산시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노선도가 아닌 공정률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산의 미래 가치는 GTX와 같은 거대 교통계획에 크게 기대고 있지만 계획 발표와 실제 완공 사이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지도 위의 선이 아닌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진척 상황에 기반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 대신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식 공정률처럼 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시간 계획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거주 가치가 모든 투자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장의 규칙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은 갭 투자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고 모든 투자의 판단 기준을 실거주 가치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가 미래 상승 기대감보다 학군, 공원 등 현재의 사용 가치, 즉 실수요자가 느끼는 주거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투자 물건은 내가 직접 산다면? 이라는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안산의 이중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안산은 2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스마트허브 중심의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경제와 GTX와 재건축이라는 높은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진 개발 기대 경제가 그것입니다. 한쪽에 모든 자본을 집중하기보다 안산 시내에서 성격이 다른 자산을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접근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 일부는 도심 재건축 단지에 투입해 장기 차익을, 다른 일부는 산업단지 배후 역세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재건축 투자의 핵심은 시간과 사업성의 교차점을 잇는 것입니다. 안산 전역의 재건축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성공 투자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새 아파트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의 속도와 수익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막연한 예정 구역보다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친 사업장이 리스크가 현저히 낮으며 급등한 공사비를 고려한 예상 분담금과 일반 분양 수익성을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안산 스마트허브의 고용의 질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안산 부동산의 장기적인 성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에서 비롯됩니다. 교통망과 재건축이 도시의 외형을 바꾼다면 스마트허브의 혁신은 도시의 경제적 펀더멘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허브가 R&D, IT 등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도시 전체의 소득 수준을 높여 부동산 수요 기반을 질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스마트허브에 입주하는 기업이 전통 제조업체인지 미래형 로봇 AI 기업인지를 추적하며 고용의 양이 아닌 질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 가장의 추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전통적인 경제 기반이 강력한 금융 규제의 파도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리스크의 명백한 예고편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